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ITP BP 심화반 권범 P라고 합니다. 저는 이번 영상에서 셀테 리뷰를 진행을 하려고 하고요. 셀테 리뷰의 주제는 OSI 7레이어 계층 및 특징에 해당하는 문제의 리뷰입니다. OSI 7계층은 대표적인 네트워크의 기본 토픽 중에 하나죠. OSI 7계층, 즉 ISO 7498이라고도 불리는 OSI 7계층의 계층 및 특징에 대한 어떤 답변을 작성해 주신 분들을 하나씩 보면서 이제 피드백을 하려고 합니다. 이번에는 네트워크 1교시형 문제로 출제를 해 봤고요. 한 6분에서 7분 정도 답안 작성해 주신 내용을 리뷰를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네. OSI 7계층의 계층 및 특징에 대해서 질문을 한 겁니다. 네. 그래서 문제는 이렇게 나와 있었기 때문에 실제 답변도 어떤 논리적 흐름이나 구성이 바로 이 OSI 7계층의 계층 및 특징의 질문에 답하는 어떠한 형태로 작성이 되어야겠죠. 네, 그러면 이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분입니다. 네, 문 OSI 7계층 특징. 네, 좋습니다. 물어본 내용 그대로 작성해 주셨고요. 그리고 1달러 OSI 7계층 개념. 네, 좋습니다. 통신을 7계층으로 정의한 국제적 통신 표준. 네, 좋습니다. 네트워크의 상호 운영성을 위해서 구성해 놓은 국제 표준 모델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즉 뒷줄이에 해당하는 모델이 바로 OSI 7계층입니다. 특징 함께 간단히 제시해 주신 것 좋았고요. 그리고 2단락에서 구체적인 계층도와 특징에 대해 작성을 함으로써 물어본 내용에 대해서 상세히 작성을 해주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계층도는 크게 물리계층, 데이터 링크, 네트워크, 트랜스포트, 그리고 세션, 프레젠테이션, 어플리케이션 7가지 계층을 작성해 주셨고요. 실제로 데이터의 단위가 비트 프레임, 패킷 세그먼트, 데이터 혹은 데이터라고도 하고 MSG, 즉 메시지라고도 표현을 하죠. 네, 그래서 이 부분 데이터 전송의 단위 잘 표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래 계층으로 내려갈 때는 캡슐화, 캡슐레이션 그리고 인캡슐레이션, 즉 송신하고 수신 과정에서의 캡슐화, 캡슐화 과정을 잘 표현을 해주셨네요. 네, 좋습니다. 물론 여기에서 추가로 더 작성을 해본다면 각 계층별로 어떠한 네트워크 장비가 사용되는지 이제 그런 것도 작성을 할 수가 있겠죠. 뭐 예를 들어서 브릿지와 같은 것들도 될 수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리피터, 그리고 라우터와 같은 장비가 있다는 거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런 것들을 각 계층별로 어디에 위치하는지 작성해 주시면 또 추가로 또 인사이트를 줄 수가 있겠죠. 그리고 나단락 보겠습니다. 네, OSI 7레이어 계층 간 특징으로 각 계층별로 특징을 작성해 주신 부분. 네. 각 계층별로 핵심적인 내용 늘 잘 작성을 해 주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프로토콜까지 작성을 해 주시면서 각 계층별로 각각의 특징이 뚜렷하게 드러나도록 상세한 내용을 작성을 해주셨네요. 네, 시간도 좋습니다. 네, 시간도 정말 좋고요. 네, 내용도 정말 좋습니다. 네, 여기서 좀 더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면요. 지금 이렇게 구성을 해주신 내용에서 물론 지금 칸을 이렇게 두 줄씩 잡아주신 것도 좀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두 칸씩 잡아주시면서 아마 계층에 해당하는 표현할 단어들의 길이가 길어서 아마 두 줄로 잡으신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지금 각각의 작성해 주신 내용을 봤을 때 지금 여기 작성된 내용의 경우에는 사실 한 줄로도 작성을 할 수 있는 내용으로 보이거든요. 근데 이제 두 줄로 차지를 하고 두 줄 차지하고 이렇게 한 줄에 작성할 수 있는 내용을 적는다라는 것은 채점자 입장에서는 이거를 그냥 칸을 늘리기 위해서 이렇게 작성한 것이 아닌가라는 의문을 들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건 채점자마다 다르긴 합니다. 그래서 보통이라고까지는 얘기할 수는 없고 지금 이렇게 거의 한 10줄 넘는 칸을 잡아서 작성을 해주셨는데요. 이거를 한 줄씩만 요 부분을 한 줄씩만 잡으면 총 7계층이니까 7줄을 차지를 하겠죠. 그러면 이것을 한 절반 정도 한 요 정도에서 요 정도로 차지를 할 건데 여기에 추가로 간단히 비교 항목을 단락을 3단락을 추가해 주면서 2단락쯤부터 3단락 추가해 주면서 우리가 TCP/IP와 같은 어떤 프로토콜 스택이랑 비교를 해볼 수가 있겠죠. 7계층 및 TCP/IP 비교와 같은 어떠한
TCP/IP라고 하는 프로토콜 스택도 있으니까 이거랑 비교해서 OSI 7계층은 뒷줄이에 해당하는 법 제도적 표준이고 TCP/IP는 디팩토에 해당하는 어떤 프로토콜이다라는 것을 중심으로 한 2개에서 3개 정도 비교를 해주고 3단락을 마무리하는 것도 좋은 어떤 전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꼭 이것이 지금 작성해주신 답안 구성 방법이 이상하다는 것이 아니라 상당히 구성을 잘 해주셨는데 여기서 좀 더 추가를 해보자면 이런 3단락을 추가를 함으로써 TCP/IP도 알고 있어라는 것을 간글로 추가를 해주셔도 좋겠네요. 네, 혹은 비교 단락을 주는 대신에 이 2단락의 나에 해당하는 부분은 상대적으로 한 줄씩 갖고 감으로써 어떠한 작성할 내용을 상대적으로 요약을 해서 보여주고 3단락을 추가를 하면 방법도 있겠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작성해 주신 분입니다. 네, OSI 7계층 계층 및 특징. 네, 물어본 내용 잘 작성해 주셨고요. OSI 7계층 개념, 그리고 계층 구조. 계층 구조도 괜찮은데 계층 구조 혹은 모델이라고 하는 내용을 작성해 주시면 좋겠네요. OSI 7 계층이 계층 구조 모델에 해당하는 내용이니까요. 그리고 여기에 또 가능하면 ISO 7498이라고 하는 표준도 한번 같이 표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계층 및 특징 보겠습니다. 네, 표현되어야 할 내용들은 앞서 작성해 주신 분하고 비슷하고요. 여기 캡슐화, 역캡슐화 요것도 같이 표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OSI 7계층 레이어는 누구나 네트워크와 관련된 토픽을 공부하신 분이라면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는 잘 알고 계신 그런 토픽이기 때문에 이런 레이어드 아키텍처를 정말 잘 표현해 주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 계층이라고 해서 이런 도식화된 그림을 표현을 할 때 이 OSI 7계층에서 내가 아는 건 전부 다 작성을 깔끔히 잘 하겠다라는 것을 마음먹고 들어가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즉 마음가짐, 즉 OSI 7계층을 선택해서 풀겠다라고 한다면 마음가짐은 나는 다른 사람들을 다 떨어뜨려 버리겠다라는 마음가짐으로 접근을 하시면 좋겠어요. 남들도 다 알고 있는데 남들보다 키워드 몇 개 부족하면 페널티를 받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런 유형에 속하는 어떠한 토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거 가달락에 추가로 표현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나달락 계층에 있어서 네, 계층별 특징 작성을 해 주셨는데요. 약간 키워드가 좀 아쉬운 부분이 있네요. 네, 각 계층별로 구분 특징 프로토콜 네 좋습니다. 프로토콜도 이제 잘 적어주셨는데 이제 눈에 띄는 부분이 뭐냐 하면 이제 이런 부분이 있는 거죠. 세션을 봤는데 이게 또 그런 게 있어요. 쭉 보다가 이 부분까지는 괜찮아 보여요. 근데 딱 내려가면 사람 눈이 이제 어디 가냐 하면 이 부분부터 가게 되거든요. 이 부분부터 가게 됩니다. 이거는 정말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이 위에서 아래로 보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보니까 이 부분에 눈에 보이는데 세션을 보니까 연결 관리, 종료 관리, 그리고 연결 확인 이런 약간 유사한 내용의 키워드라고 해야 할까요? 표현이 보이는 거죠, 눈에. 근데 종단 간 연결 관리가 있고 종단 간 연결 확인이 있는데 그러면 이게 무슨 차이인가 의문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표현에 있어서 약간 눈에 보이는 부분의 표현은 가독성도 가독성이지만 차이가 나는 표현으로 작성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꼭 이렇게 연결 확인이라고 안 좋고 엔드 투 엔드 커넥션 체크라고 같은 이제 그런 표현을 작성해 볼 수가 있겠죠. 뭐 예를 들어서 이 부분을 엔드 투 엔드 연결 검증과 같은 키워드로 작성을 해주시면 상당히 요것과 다른 느낌을 줄 수가 있잖아요. 물론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서는 이 표현이나 다를 게 뭐냐, 똑같은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일단 중요한 거는 채점자 입장에서는 이 키워드 하나하나가 결국 눈에 보이는 어떤 인사이트를 주는 요소이고 어플이 되는 요소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채점을 하는 입장에서 그렇다라는 얘기고요. 그래서 이게 뭐 아무리 실제적으로 따지고 들어가면 같은 의미라고 할지라도 실제 채점을 하는 채점자의 환경상 한 분마다 답안지를 보고 채점을 할 수 있는 시간의 제약, 즉 타임박싱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런 키워드의 차이가 있냐 없냐도 결국 암묵적으로 채점자가 의식했든 의식하지 않았든 어떤 인센티브나 페널티 요소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이런 표현의 차이도 드러나게 잘 표현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나달락에서 이제 그런 부분 개선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점 말씀드리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아마 다음 답안부터는 아마 유사한 내용들 이제 작성해 주신 내용 중에서 차이가 좀 있는 부분만 한번 말씀드리고 간단하게 빠르게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OSI 7계층은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서도 잘 아시는 토픽이고 어떤 내용이 부각되어야 할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감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영상에서 지금 넘어가면서 어떤 구성이 비슷하거나 차이가 나는 부분을 이제 영상 후반부까지 쭉 보시면 아마 어느 정도 감이 오시게 될 겁니다. 네, 그래서 다음번으로 작성해 주신 분 OSI 7계층의 각 계층과 특징 답안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개념 네트워크 모델 좋습니다. 표준, 네, 표준 7498 좋은데요. 네, 뭐 특징으로 작성을 해 주시고 여기 1 이런 게 있고 두 번째 캡슐화 그리고 3에는 어떤 특징이 또 뭐가 있다 역캡슐화가 있다 그런 식으로 해주셔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2단락에서 네, 지금 각 계층별 특징과 프로토콜을 이제 하나의 한 판의 어떤 표로 구성을 해 주셨어요. 요것도 나쁜 선택은 아닙니다. 네, 괜찮은 선택 중에 하나고요. 특히 상당히 본인이 내용을 강조할 수 있거나 어필을 할 수 있겠다 싶으면 이런 한 통의 표로 갖고 가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죠. 네, 그런데 약간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 표의 구성 자체를 봤을 때요. 네, 지금 계층 및 특징을 강조를 해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작성해 주신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비어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런 게 약간 눈에 보이게 되는 거죠. 그게 하나 있고 그리고 두 번째로 일단 우리가 인터넷에 검색을 하게 되면 OSI 7계층에 검색했을 때 눈에 띄는 도식화 그림, 공통적으로 나오는 도식화된 그림이 있거든요. 네. 우리가 어느 검색 포털을 들어가든 아니면 구글 이용을 하든 간에 OSI 7계층을 검색하면 도식화해 놓은 어떤 그림이 있습니다. 레이어드 아키텍처라고 해서 앞서 이제 답안지 피드백해 드린 내용 중에서 보셨던 이런 7계층으로 나누는 요 그림 있잖아요. 캡슐화, 역캡슐화. 요런 그림들을 지금 구성해 주신 어떠한 답안 전략과 비교해서 이런 도식화된 그림이 있는 거랑 비교했을 때 도식화된 그림이 있는 게 훨씬 더 나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게 지금 각 계층별 특징으로 작성해 주시면서 이런 장비까지 표현해 주시려고 하신 거는 좋은데 이런 비어있는 칸이라든가 약간 비어있는 부분 그리고 어떤 표현 부분에 있어서의 약간 어필을 하고자 하는 요소가 오히려 이런 도식화를 해서 작성을 하여 가나 단락으로 구분해서 쓰는 것보다는 좀 덜해 보인다, 임팩트가 약해 보인다라는 거죠. 이게 어떤 느낌이 와 닿으셨으면 좋겠는데요.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이렇게 한 판으로 그려 놓아주시면 일단 약간 채점자가 한눈에 이제 보고자 하는 내용이 있었으면 좋은데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채점자가 답안지를 보면서 한 2초에서 3초 정도 만에 이 각 계층과 특징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한눈에 보고 싶다는 니즈가 항상 있어요. 네. 채점자들은 다 비슷합니다. 채점자들은 제한된 시간, 특히나 채점하는데 제한된 시간을 두고 채점을 하기 때문에 각 계층과 특징을 물어봤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요약해 놓은, 도식화해 놓은 어떠한 그림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거기에 설명하고자 하는 내용이 다 들어가 있으면 일단 좋은 인상을 받게 되거든요. 근데 지금 이 표로 이렇게 작성을 해 주신 걸 보게 되면 상당히 압도받는 느낌을 채점자가 느끼게 됩니다. 나는 그러니까 채점자 입장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채점자 입장에서 뭔가 빠르게 채점하고 싶은데 이 내용을 내가 다 읽어야 해? 라고 하는 약간 부담감을 느끼게 되는 거죠. 압도받고 부담감을 느끼고 피로감을 느낄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모든 답안이 그렇다라는 건 아니에요. 모든 토픽에 이런 전개가 이상하다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근데 혹시 지금 이 답안 작성해 주신 분께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절대로 제가 답안자분한테 뭐라고 얘기 드리는 건 전혀 아닙니다. 네. 그래서 지금 위에 이제 영상 중에서 지금 요런 그림들 있잖아요. 도식화해 놓은 그림들이 어떤 채점자가 좀 더 좋은 인상을 받고 피로감을 줄이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는 방향이 될 수도 있다는 점. 지금 이렇게 작성해 주신 답안에 한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 하나 말씀드리면서 넘어가 보겠습니다. 물론 지금 작성해 주신 단락의 구성이라든가 내용들은 지금 한 3초 이상의 시간을 들여서 본다고 했을 때는 지금 7레이어에 해당하는 핵심적인 토픽 키워드들은 다 있어요. 네.
그래서 일단 그 부분 가와 나달락으로 나눠서 도식화를 하고 넘어가 보면 어떻겠냐? 왜냐하면 OSI 7계층을 검색했을 때 구글링을 했을 때 많이 나오는 도식화된 그림이 공통적으로 나오는 게 그런 게 있으니까 네, 그거를 말씀드리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젠 좀 빠르게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OSI 7계층 근데 네, 지금 문제 출제 자체를 이 영상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계층과 특징에 대해서 물어봤거든요. 그래서 이 계층과 특징에 집중을 해서 작성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물론 OSI 7계층이라고 질문이 나왔으면 물론 계층과 특징을 표현을 해주시긴 하시겠죠. 그런데 우리는 채점자가 채점을 빠르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물어본 계층과 특징 그대로 답안의 목차 죄송합니다. 목차를 구성해서 작성해 주시면 좋겠다. 그래야 다 채점자는 이 계층과 특징을 물어봤으니까 계층과 특징이 어디 있는지 찾게 되거든요. 근데 계층과 특징이 지금 목차에서 안 보이기 때문에 약간 내용상으로는 상당히 깔끔히 잘 해주셨습니다. 근데 약간 좀 애매한 부분이 그때부터 좀 생기게 되는 거죠. 네, 지금 3단락까지 작성을 잘 해주셨는데요. 이제 2단락에서 가에서 이제 비트 프레임 패킷 세그먼트와 같은 데이터 전송 단위에 해당하는 요소도 요거를 왼쪽으로 조금 옮기고 요거를 오른쪽으로 조금 옮기면서 비트 패킷 세그먼트, 비트 프레임 패킷 세그먼트를 한번 표현도 해주시는 거 검토 부탁드릴게요. 네, 그거 말씀드리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지금 조금 절반 넘게 했는데요. 영상을 20분 내로 한번 찍기 위해서 이제 차이가 나고 말씀드린 부분만 얘기하고 넘어가 볼게요. 네, 계층 및 특징입니다. 계층 및 특징, 통글 모델. 지금 작성해주신 분께서는 가독성 부분에서 약간 개선해 주시면 좋겠어요. 제시한 표준 모델이다. 네, 요거 끝까지 적어주시면 좋겠고요. 여기 칸에 끝까지 작성해 주시면 좋겠고, 약간 키워드가 핵심적인 키워드 부분은 가독성을 좀 고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특징이라고 작성해 주셨는데, 요거를 줄이고, 구성도 부분에, 이런 도식화된 그림을 그려주시고 나달락에 지금 이게 3단락으로 보이는데요. 요것도 지금 번호라고 하는 이 밑글 때문에 지금 2단락인지 3단락인지 모호합니다. 이 부분 좀 주의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계층과 특징을 여기 2단락으로 핵심적인 어떤 내용, 지금 물어본 내용이기 때문에 요걸 2단락으로 강조를 해서 2단락에 가로 이 도식화된 그림을 표현해 주시고 나달락으로 2의 나달락으로 요거를 작성해 주셨으면 좋았을 것 같네요. 그리고 물어본 내용이니까 물어본 내용에 대해서는 핵심적인 키워드들 좀 가독성을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것도 이게 무슨 글자인지 잘 보이지가 않아요. 압축은 알겠어요. 그런데 이게 포중인지 포징인지 입금인가요? 입금? 네, 이거 참 무슨 글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요것도 JPGG로 보입니다. 물론 JPEG과 MPEG을 작성을 하신 거겠죠. 그런데 아는 사람은 그렇게 보는데 채점자들 중에서 요거를 다 모르는 분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네, 물론 네, 이렇게 되면 이제 채점자가 보고 싶지 않아도 자세히 보게 돼요. 네. 그래서 이걸 정말 알고 적은 것일까에 대한 의문을 이제 이런 어떤 가독성 측면에서 핵심적인 키워드의 가독성이 애매해지면 자세히 보기 시작한다는 거. 네. 그래서 그 부분 한번 말씀드리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OSI 7계층 특징, 계층과 특징을 물어봤으니까 그거를 드러나게 여기 문에서 작성해 주시고 답안지에도 그렇게 표현해 주시면 좋겠네요. 네, 여기 작성해 주신 분도 네, 계층과 특징을 좀 작성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목차에서 계층 및 특징이 드러났으면 좋겠고요. 레이어도 계층이라고 작성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이제 4단표로 이제 임팩트 있는 어떤 구성 목적으로 표현을 해 주신 것 같은데요. 지금 이렇게 내용을 봤을 때 내용은 좋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다른 분의 어떤 답안 작성지처럼 가달락, 2단락에서 가달락은 도식화된 OSI 7계층의 레이어드 아키텍처를 하나 그림으로 보여주시고 나달락으로 지금 요 부분에 4단표를 3단표 정도로 간략히 표현해 주셔서 작성하고 3단락에 이제 비교 항목으로 작성을 해 주시면 더 좋은 구성이 될 것 같다. 그거 말씀드리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OSI 7레이어, 7레이어 계층과 특징입니다. 네, 지금 작성해 주신 분이 이제 마지막이 되겠네요. 네, OSI 7레이어, 네, ISO 7498 국제 표준이라고 하는 부분 리드문으로 잘 뽑아 주셨습니다. 네, 연결 모델인데요. 네, 정의 좋은데요. 이 모델이라고 하는 거 종결어가 잘 보이도록 이 글자 크기의 그 띄어쓰기 같은 거를 잘 조정해서 작성해 주세요. 그리고 특징 좋습니다. 네, 2단락 가와 나단락으로 잘 구성을 해주셨네요. 개념도 이 캡슐화, 비트 프레임 패킷 세그먼트, 그리고 MSG라고 하는 부분 표현 잘 되어 있고요. OSI 7레이어 특징, 계층 및 특징이라고 작성을 해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각 계층별로 핵심적인 키워드들 좀 차이 나게 잘 작성이 되어 있네요. 프로토콜까지 함께 임팩트 있게 구성을 잘 해주셨다고 생각합니다. 네, 계층 특징, 프로토콜. 그리고 이제 3계층을 이제 비교로 TCP/IP와 비교하면서 OSI 7레이어는 D 주리에 해당하는 제도적 표준이고 TCP/IP는 디팩토. 디팩토 이거 키워드를 잘 작성해 주시면 좋겠어요. 디팩토고 이게 FACTO입니다. 디팩토라고 불리는. 그래서 요거 디팩토 사실상 표준이라고 하는 키워드들 이런 단어들은 명확히 작성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표준 모델, 프로토콜, 모양 실험 모델이고 OSI 7계층 레이어 기반. 네, 뭐 간극까지 표현해서 잘 작성해 주셨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요 부분은 그림과 이제 표를 이용해서 잘 작성해 주시고 3단락으로 마무리를 잘 해 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TCP/IP 그리고 OSI 7계층의 경우에는 상당히 기본 토픽에 해당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앞서 설명드린 다양한 어떤 답안을 작성해 주신 분들의 어떤 내용 그리고 제가 드린 피드백의 내용을 보면서 어떤 식으로 나중에 OSI 7레이어에 대해서 문제가 나왔을 때 답안을 작성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답안 구성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제 피드백은 여기까지입니다. ITP BP 심화반 권범 P였습니다. 감사합니다.